안녕하세요. 한 줄로 보는 종목평 세 번째 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한 코멘트로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인 만큼 추가적으로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상 말미에다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 이슈 내용 찾아보고 새롭게 제가 영상을 새로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 일단 차트적으로나 재무제표성으로나 테마적으로나 간략하게 이 종목의 현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 종목이라면 간단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메딕스, 한류타임즈, 톱텍, 대림, 그리고 경동나비엔, 메일홀딩스, 화천기계, HLB파워, 한창 DPC 이렇게 10종목 일단 오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타트 할게요. 짧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최근까지는 아니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핀의 강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핀 첫 번째 대장주가 누구였냐? 국일제지. 두 번째 대장주가 지금 나노메딕스였고, 최근에 이제 짐 로저스가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하느냐, 그래핀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전의 시세 보시면, 자, 이 타이밍 제외하고서 계속해서 하방하다가 여기에서 슬슬 이제 무엇을 만들고 있죠? 박스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짐 로저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단순 테마성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꽤나 강하고, 그래핀 섹터가 생긴 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흑연에 관련된 그래핀 섹터가 생긴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래핀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상승 개념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대장주로 활동을 했던 만큼 국일제지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땐 나노메딕스가 보통 대장주로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투자 방법을 대응을 하셔야 되냐? 가장 간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순환매가 돌 때,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가 돌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종목들 흐름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상승세를 노려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상승세를 노린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단순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그만한 어마어마한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래핀이 초창기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인 만큼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거. 지금 현재 박스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상단선, 하단선 편하게 여러분들 한 줄로 쭉쭉, 모를 때는 무조건 선부터 긋고 보세요. 그러면 추세가 보이고 흐름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선, 하단선 맞춰서 매도 그냥 편하게 노리시면 되는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이제 만약에 여기 추가적인 그래핀에 관련된 호재거리나 이런 것들 이슈가 붙는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뚫고 나간다. 그렇다면 이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다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알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국일제지 같은 그래핀 종목인 국일제지 지금 카톡방에서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리딩 따라서 같이 그래핀 섹터에 관련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이런 종목 그냥 박스권 대응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한류타임즈입니다. 아이고, 거래장치 걸렸군요. 지금 현재 거래장치 걸렸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일단 방송 말미에 찍도록 할게요. 일단 빠르게 넘어가야 돼서 일단 바로 그 다음 종목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톱텍입니다. 톱텍 급락 이후에 여기 보시면 초반부에 엄청난 급락을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8,000원대 움직임, 별다른 횡보 흐름 없이 중간에 정지도 먹었다가 그대로 이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간에 왜 이 종목이 떨어졌나? 일단 테마성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LCD 장비, OLED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만 중간에 적자로 전환했을 뿐이고,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잭팟 한번 터뜨리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2016년처럼 다시 돌아간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 회사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동사는 1996년 설립되어서 FA 사업, 나노 관련 사업, 태양광 관련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동사 주력 상품 중 하나인 OLED는 LCD 시장을 잠식하면서 그 규모는 2015년 128억 달러에서 2020년 324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2019년 초에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매출 구성은 태양광 사업과 LF 사업, 나노 사업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액이나 이런 게 2017년도에 굉장히 잭팟을 터뜨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섹터가 아니에요. 일단 궁지짝도 무겁지만서도 애초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 있는 이슈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간에 하락을 했던 이슈에 대해서 중간에 정지가 됐었던 게 상장 적격성, 이거 발음이 꼬이네요, 이제 슬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결정에 따른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상장 적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혹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장된 이후에 무슨 사고를 쳤어요. 이 회사에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 리드 같은 경우에는 200억 가량의 횡령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슈는 뭐 코오롱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터지면 사실은 이 종목이 이 시장에서 지금 유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회사인가 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시장에 계속 두면 안 되는 종목이다 한다면 그대로 상패나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정말 열악한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런 악재, 이것 때문에 정지가 되면서 사실은 이 악재가 이 앞에 선반영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제 대상이 돼서 이제 그 심사가 진행이 되면 그 날 이후로부터 심사 진행되는 날부터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거래 정지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상방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봐요. 이슈로서 따졌을 때 이슈로서 크게 상승할 만한 것이 없어요. 현재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섹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궁지짝 얼마나 무겁다 그랬죠? 애초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6,000원대 종목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 종목도 낮은 가격대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졌을 때는 이것이 상승할 때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두 다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무엇인가 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2017년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동안 행보 흐름을 지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싶다면 그냥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기대를 하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단기성으로 만약 여기서 상한가 출현했다, 뭐 급등세 출현했다 이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빨리 털고 나오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계속 행보 시세 계속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괴로우니까 이런 종목은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대림 비엔코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대림 비엔코, 이후에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만 봐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하고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인 다음에 그대로 반납하고 주가에 원래 있던 최저점이 2250원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가 3910원이죠. 그래서 다시 하방한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했던 이슈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마성으로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으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주식으로 상장은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가 가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핫했던 뭐 돼지열병이나 뭐 그래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변동 가능성과 그런 것 때문에 단타도 하고 스윙으로도 편입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회사에서
회사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어떤 매출을 크게 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상승할 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가끔씩 그런 건 있죠.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호재로서 작용을 할 뿐이지, 한동안 그랬었죠. 뭐 서희건설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 건설업에 이제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런 것도 한동안 꽤나 큰 상승세를 보였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건덕지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무겁게 들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겁게 들고 가냐? 회사의 성장성을 바라보고서, 자, 일단 위생도기, 기타 욕실 건자재 및 서비스 등을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판매하는 욕실 관련 건축자재 사업을 영위를 한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뭐 이제 브랜드 파워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서 욕실 건자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한 그런 인테리어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전년 동기에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긴 하나 매출액은 조금씩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그리고 세전 사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좀 감소를 한 부분이 있으나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사실은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차트로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재무제표로서, 그리고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이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이제 멘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노려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인테리어 관련해서 제일 좋은 호재거리는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계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서 어떤 걸 계약을 체결했다, 요런 내용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제표로서 엄청난 좀 호실적을 냈다, 요런 이슈로만 반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시세를 노리기에는 조금,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런 흐름에서 노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현재 기사로서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코멘트 안 달아드리는데, 이런 건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타성이나 스윙, 뭐 이제 중기적으로 대응할 게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회사의 그런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트로서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 경동 나비엔입니다. 최근에 TV에서 광고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노래 경동 나비엔 하면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일단은 상승가락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슈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일단 경동나비엔이 제일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수혜 기대감의 강세.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사실은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종목을 보면은 사실은 별다른 거 없이 겨울 관련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도 그렇듯이 보일러 관련 업체니까. 그래서 겨울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홈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그냥 일종의 겨울 관련주라는 얘기는 일종의 테마성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성으로 그냥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딱 보시면 흐름을 딱 봐도 그냥 그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자, 겨울쯤에 왜 올랐겠어요? 날이 춥고 뭐 하고 이런 거 보일러가 많이 팔렸다, 뭐 어떻게 됐다, 회사에서 무슨 기술을 획득을 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자, 겨울 지나갈 때쯤 되니까 종목이 어떻게 된다? 변동성 나오는데 점점 하락폭이 심해진다. 그러고 다시 겨울 되니까 반등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 이제 겨울 다가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남은 거는 상승이죠. 이런 건 그냥 계절주를 편입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고점들 노려가지고 1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매도 노려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나 이런 고점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매를 하셔가지고 단가 낮추고 그대로 대응하셔도 되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계절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간편하게 계절주는, 예를 들면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제 아니면 맥주,
뭐 아니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관련 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보일러 파는 업체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겨울에 매집을 하면 되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뭐 안전하게 매집을 하시려면 그냥 한 초가을쯤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딱 차트 나눠봤을 때 겨울에 상승 하락, 겨울에 상승 하락, 그럼 겨울에 상승,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패턴은 아니에요. 재무제표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재무제표 보기에도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네요.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지, 사실 이런 식의 패턴을 유지하는구나, 이런 것만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 앞으로 매집하기 되게 쉽습니다. 자, 일단 메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일단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2017년 5월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지주 사업 부분 메일홀딩스가 기존의 유가공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유가공 사업 부문 메일유업 우리 유명하죠. 우리 우유 메일유업.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불안했다. 주요 종속 회사인 메일유업은 독보적인 기술과 숙련된 생산 노하우로 고품질의 분유는 물론 특수 분유까지 지속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고, 락토프리 우유에 대해서도 투자 지속 종속 회사로는 메일유업, 크리스탈 제이드 코리아, 그리고 상하 낙농개발, 레뱅드 메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메일 그냥 우유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매출액은 말할 것도 없죠. 매출액이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크게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큰 그런 사고를 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지, 사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사실 회사가 왜 회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회사가 이제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번 연도는 생각보다 매출액이 적게 나왔다, 뭐 이번 연도는 뭐 작년보다 이제 좀 더 매출액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매출액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금액대가 크니까 한눈에 보기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 추가적으로 이슈 한번 찾아봅시다. 그간 왜 하락했던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 최근에 상승을 한 거는 분할하고 변경 산정하고 중간에 분할이 있었군요. 회사 여기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요 내용이 2017년 6월경에 있었던 겁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주가가 하락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분할 후 변경상장 첫날 급등, 회사 분할 후에 변경상장된 동사의 주가가 금일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기존의 메일유업은 지난해 11월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단순 인적 분할을 공시, 기존 메일유업은 존속 법인 메일홀딩스로 상호 변경 후에 투자 사업 부분 및 자회사 지분 관리를 주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신설 법인 메일유업은 유가공 사업 부분을 영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변경 상장이고 회사가 분할하면서 사실 중간에 주가 변동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이 아닌 게, 회사가 가끔씩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주가를 이제 뭐 좀 쪼갠다, 이렇게 분할도 하고 뭐 합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매출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주가가 상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단기성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성으로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에 회사의 입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상승세 누려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하방한 것은 이 분할에 대한 그런 이제 하방을 지금 쉽게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 그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분들은 어차피 회사의 성장성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는 길게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냥, 왜냐면 회사의 성장성 따라서 가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좀 기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그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천기계. 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다? 조국이다. 조국의 대표적인 종목이 화천기계였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사실상 사퇴를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받으면서 화천기계가 어떻게 됐다? 조국이 사퇴하는 그날 갑자기 폭락 나오면서 폭락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화천기계가 다른 테마성 상승이나 이런 걸로 사실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국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조국이 사퇴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들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조사를 하니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해결이 된 것이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때려치고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락을 맞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테마성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조국이라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서 사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국이라는 이슈가 없어진 그 순간 하방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악재는 특별하게 대응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자기 위치까지 찾아가려면 아직 조금 더 내려야 돼요. 1970원이 원래 본인의 적정 주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위치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비슷한 위치까지 왔지만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조국에 대한 여론이 좋아진다가 첫 번째,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기대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것이 빠르지, 사실은 이대로 가면은 이것들이 어디까지 하방을 할지도 모르고,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선 조국이라는 그 마크가 없어진 이 시점에서는 이 주가는 사실은 오를 만한 이슈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종목의 순환을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국으로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단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일단 테마성으로는 공작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래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섹터다. 그래서 공작기계도 한 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중간에 다른 종목들 중에 일단 화천기계가 그간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을 유지하긴 했었으나, 일단은 지금 조국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없어진 순간부터 공작기계라는 섹터에서 대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이슈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조국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더 기다리는 것이 빠르지, 그거 말고서는 지금 현재 주가의 하방을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간편하게, 원래 기본적으로 사퇴하는 날 악재가 쏟아지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걸 정석이긴 하지만, 만약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조국을 기다리는 거 아니라면 그냥 커트를 치고 나오는 게 사실은 속이 편할 겁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어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더 안 좋은 내용, 지금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쏟아지게 된다면, 만약에 추가적인 악재가 쏟아진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HLB 파워입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HLB 영상에 대해서 제가 찍어드렸죠. 정말 이거는 뭐 회사의 가치로서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능력과 그냥 그런 내용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보통
차트적으로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상한가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한 뒤에 이렇게 음봉이 출현했을 때 그 다음날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음봉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제 이게 상승의 막바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찬반 지금 대결도 많던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찾아보셨을 테고,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주가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제 영상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한창입니다. 일단은 테마성으로서는 재난안전 남북경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창 같은 종목은 그냥 재난이라기보다는 경협 쪽에 조금 더 몸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몸에 담고 있다 해도 경협 쪽에서도 워낙 쟁쟁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올해 말쯤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남북에 대한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기미가 보이고 실무회담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슈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 차트의 위치라기보다는 차트는 뭐 그냥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일정한 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올해 끝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경협조직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 같이 대북주랑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에 관련한 코멘트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코멘트를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 종목 DPC입니다. 자, 일단 테마로서는 딱히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일봉으로 봤는데도 큰 상승세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얼핏 보면은 이렇게 산을 만들 뻔했지만 딱 어느 중간에 제가 보통 이렇게 산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연애에 관련된 그런 종목 제외하고선 대부분 이 N자 패턴이 나올 때 그 상승세의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N자 패턴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쌍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N자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세 일단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테마성으로는 크게 볼 것이 없고, 일단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고압 변성기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이제 1997년도에 상장을 했고, 전자레인지 동사의 사업 부문은 전자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을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가전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제조 부문과 벤처 투자 조합 운영 등을 하고 있는 투자 부문으로 구별이 된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흔하게 듣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매출액이나 재무제표로서 전년 동기에서 하락했을 뿐이지 매출액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일단 유지는 되고 있어요. 소폭 감소한 모습은 있지만 세전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재무제표로서는 크게 나무랄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소비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테마로서는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일단 그동안 상승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2019년 8월 27일자 나왔던 내용입니다. DPC 하나시스템 연내 코스피 상장 소식의 급등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하나시스템이 연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몸값이 2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동사의 100% 자회사 스탁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가 헬리오스 SNC를 통한 하나시스템 지분 32.61%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건너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큰 상승세, 여기 나오죠. 자, 이전에 큰 상승세가 2018년도 후반부에 나왔는데, 일단은 2019년도 6월쯤에는 요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 키트 개발 소식 등의 상승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2019년도 초반에는 방탄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했었네요. 방탄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방탄 관련주로 엮이는 거는 이제 조금
단발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예인들과 엮이는 종목 2018년도에도 방탄과 같이 엮였던 모습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상승세가 한 번에 마무리되고 어떻게 주가 하방 그대로 맞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정말 가장 간단하게 노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연예 기사가 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아까 제가 키이스트나 이런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정한 그런 시기가 아니면 특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PC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고가권을 찍고 한동안 잠잠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예계 이슈가 없으면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타이밍이 조금 랜덤이고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그냥 연예계 따라서 가는 거라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는데 근데 또 이런 이제 연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사실 한번 상승세를 타면 굉장히 잘 타요.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옛날에 이제 싸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그때 당시 어마무시한 폭등률을 보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호재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고점에서 물릴 경우에는 이렇게 피박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예계에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항상 손절선이나 이런 지지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차트로서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재무제표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결국 연예계 이슈랑 엮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연예계 이슈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유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긴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오랜 시간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조금 단점으로 꼽히긴 할 거예요. 자, 일단 마무리 종목으로 아까 거래정지 먹었던 종목이 있었죠. 거래정지 지금 톱택이 아니고 지금 한류타임즈가 지금 1,000원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급락 이후에 하락 나오면서 지금 거래정지 먹었는데 일단은 이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기사를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은 다른 편으로 본편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지금 간략한 한 줄로 보는 종목평은 일단 요 종목만 빼고 요 종목은 제가 따로 찍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10종목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짧게 지금 한 종목씩 넘어갔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놓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와 관련된 코멘트를 달아드리던지 혹은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놓치셨어요 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